그 서두에 총장님이 벌써 그 생산의 발전 방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축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시민 부서장들 업무 보고를 받으시는 이유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뭔지 알고 있느냐, 이런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총장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명나노과학대학 학장 박준수입니다. 우리 대학은 생명시스템과학과, 식품영양학과, 화학과, 간호학과, 스포츠과학과, 바이오제약공학과 6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게 이제 학교에서 주신 포맷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췄습니다. 생명나노과학대학 현황하고, 두 번째 생명나노과학대학 부서발전계획, 그 다음에 건의사. 그런데 이제 이 부서발전계획은 저희가 보고하라는 주문을 받고 한 일주일간 학과장님들이 모여서 고민을 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2022년도에서 26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획처에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생명나노과학대학은 바이오메디컬 분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정합성을 맞춰서 해야 되고, 평가 항목도 거기에 맞춰서 정교하게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 계획은 그냥 우리가 고민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현황을, 우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휴학팀 조직과 학과별 조직 및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장 1인에 연구실 안전관리와 특수건강검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지원생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생나대 말고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과대학 재반 업무 하고 있는 행정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학기 때 생명실생과학과, 화학과, 식용과 조교를 3일을 줄이면서 그 과의 회계 업무를 담당할 조교를 TO가 있었는데 아직 기획처에서 발령을 못 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학과별 전임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명시스템과학과는 정년 교수 9분에 산학교수 2분에서 11분이 계시고요. 식품영양학과는 정년 저에게 4분에 산학교수 1분에서 5분. 화학과는 산학교수 1분에 정년출에 9분에서 10분이 계시고요. 간호학과가 산학 1분, 정년 7분, 그래서 8분이 계시고요. 스포츠과학과가 비정년 1분을 포함해서 8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바이오제약공학과는 현재 소속 학과 교수는 없습니다. 전무 교수가 학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빨간 거랑 파란 거를 표시한 이유는 다음 주 교무위원회에서 이제 교원 충원 계획을 아마 논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생명시스템과학과는 올 2학기에 정년을 하시는 분이 4분입니다. 이렇게 진하게 표시한 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3년 안에 은퇴하실 교수님이 7분입니다. 토탈에서. 그럼 3년 안에 4분만 남습니다. 교수가. 그래서 지금 교원 결혼이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가신 분이 4분이고요. 그리고 식품영양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최근 4년에 임용된 교수님이신데 저희가 퇴직하는 교수님에 비해서 교원 충원이 빨리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보여드립니다. 그럼 전임교원 확보율을 보시면 생명시스템과학과 여기 현재 정원에 대한 전임교원 확보율이에요. 물론. 근데 실제 학생 수는 50에서 100여 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시스템과학과는 현재 정원은 308명이지만 411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전임교원 확보율이 68.8%예요. 근데 내년에 4분이 나가시면 내년 2월, 그러니까 올 2학기 전임교원 확보율이 43.5%.
4.8%로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 2학기에 2명을 충원해 주신다고 해도 56.3%로 전인기원 학교율이 대단히 낮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영양학과는 50%입니다. 현재. 그래서 올 2학기에 1명을 충원하시면 60%.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가 지금 실무를 담당하실 교원이 한 분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생명실생과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가 한남대학교 평균 전인기원 학교율이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총장님과 기획처장님 저 부서에서 생식과가 지금 활성화, 생식과가 아니고 생명 나노과학대학을 활성화시키고 연구 인력도 좀 보충하셔야 되고 하는데 교원 학교율이 대단히 낮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학생 수를 현대정원보다는 훨씬 많은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실생과학과가 학부생 411명에 대학원생 35명에서 448명이고요. 현대정원은 308명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가 학부 230명, 대학원 38명, 그래서 273명. 그리고 화학과가 학부 267명, 대학원 18명에서 285명, 간호학과 256명. 스포츠과학과가 학부 219명에 대학원 15명에서 239명. 바이오제약공학과는 40명인데 한 명이 결혼돼서 39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시다면 학과 조교가 이렇게 지금 생명실생, 식품영양학과, 화학과를 다 줄여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업무 부담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비교를 위해서 참고로 한번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융합디자인학과가 360명인데 조교가 2명이에요. 생식과는 1명이고, 그 다음에 영어영문학과는 393명인데 조교가 2명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이공계가 실험이 있어서 조금 기계도 봐야 되고 대학원생도 봐야 되고 해서 조교가 더 필요한데 여기에 비하면 좀 작다. 물론 이제 학교에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는 모르겠으나 비교를 위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조교가 지금 상당히 적어서 행정 업무가 어렵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현황을 보면은 신입생 충원율이 저희가 작년, 재작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신입생 충원율이 전국 대학이 그렇다는데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충원율은 학교 평균보다 생명 나노과학대학이 약간 높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재학생 충원율은 학교 평균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그러나 평균 정도의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업률은 생명 나노과학대학이 훨씬 높습니다. 취업률이 좋은 학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화학과 같은 경우는 약간 재학생 충원율에서 떨어지지만 취업률은 상당히 높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률은 작년 대비 올해가 한 2%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4.8% 정도 평균.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각 학과에서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발전 계획은 학과장님들이 하도 열심히 하셔서 발표를 합니다만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전은 실험 실습 및 다양한 융합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는 걸 비전으로 세웠고요. 발전 목표는 실무 전문인, 융합 전문인, 공인인증 전문인 양성, 그리고 지역을 혁신하는 지역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그 다음에 전공교육을 통한 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혁신 쪽의 도전 마련, 이런 정도로 목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발전 전략은 보시면은 교육 부문은 사업 목표를 글로벌 시대의 사회적 치유에 도움하며 특성화된 전공 지식을 겸비한 창의적 전문인재 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실행 계획은 4가지 정도를 두어서 교육과정 개선 및 질관리 등이고요. 기대 효과는 학생 및 사회 필요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등의 기대 효과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연구 부문은
우수한 전문직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 역량 및 연구 공정 강화. 그래서 세부 실행 계획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수비원 확보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 교수 역량 강화가 있고요. 기대 효과로는 결국 그 연구 역량과 실적을 향상시켜서 교수와 학과의 경쟁력과 이미지를 제고한다라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두 개로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하나는 융합연구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국내 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해서 미래 인력을 양성한다. 그래서 세부 실행 계획으로는 이공계 연구 인력을 체계화하고 연구소 단위 사업 활성화, 그 다음에 융합연구 활성화 등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대 효과로는 교수의 연구 역량 제고를 통해서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한다. 학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교육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들어서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 및 학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실행 계획은 교육환경 개선 등의 몇 가지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효과로는 재학생들의 교육 환경 및 복지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결국은 우수한 입학 자원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기대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 및 목표 달성률은 사실은 여기 학문 단위 평가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이런 거하고 이제 정합성을 맞춰가야 되는데 우선 저희가 본 거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중도 탈락 교육 취업률, 연인교원 강의교육, 활동비자를 유지교육 등으로 해서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중도 탈락률 3%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4%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4.8%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 대학에서 가장 이제 행정부에 건의하고 싶으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일주일간 생각해본 발전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대덕 캠퍼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과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덕 캠퍼스는 우선 다 아시다시피 4개 학과는 대덕에, 2개 학과는 오정에 있어서 물리적 거리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학과가 혼잡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시설과 공간 등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는 신전학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덕 캠퍼스 소속 학과의 학생 불만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아시지만 이동과 정주 환경이 부재하고 오정 캠퍼스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보셨듯이 3년 내에 42명 교수님 중에 10%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5%로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연구 능력이 급격하게 하락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연구, 지금 이제 총장님께서도 여기서 연구를 잘 한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연구와 캠퍼스 이 별도 캠퍼스에 대한 지원이 여기 처음에 이사 올 때처럼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많이 쇠락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의 정합성을 맞춰서 새로운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발전 계획을 세우고 나면 제출하고는 그 다음에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니 하고 한 번 정도 물어보는 게 전부라서 좀 실행력 있게 하려면은 기획처를 비롯해서 대학 본부하고 생명나노과학대학 구성원들이 이 생명나노과학대학 발전 전략 아니면 대덕 캠퍼스 발전 전략 수립 TF를 구성해서 이 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도 계속 이 장기 계획을 수정 보완하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이 캠퍼스의 이전 여부, 그리고 만약에 이전한다면 언제 이전할 것인가. 그 다음에 현재도 일부는 양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1학년들은
한다든지 이런 기능의 특성화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대덕은 지금 공대랑 생나대가 공존하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좀 불편하지만 연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아까 총장님이 칭찬을 해주셔서 저도 좀 마음이 흐뭇했는데요. 이 연구 의욕을 좀 고취시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젊은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마음 놓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게 공격하나 안 가나 계속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 우리 학교만은 아닌데요. 이런 어려움을 젊은 교수님들이 늘 들으니까 그거는 정서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걱정은 그냥 저 행정부에서 하시고, 젊은 교수님들은 연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보호막을 쳐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 의욕 고치, 지금은 교수님들이 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저희 대학에 한 25%, 30% 가깝다 보니까 연구 거의 손 놓고 계시고, 젊은 교수님들은 위에 교수님들이 그러시니까 이거 연구 별로 안 해도 되나? 하는 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가 교육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서 바라건대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 개선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저희가 건의사항은 교육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건의사항을 종합해 봤습니다. 이건 어차피 틀릴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실험 실습비가 현재 10%, 교비 10%만 배정이 돼서 실험 실습을 진행하는데 어렵다는 그 교수님들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개학 전에 좀 이걸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교문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조교가 각 학과에 한 명인데, 이제 저쪽 오정 캠퍼스 행정부에서는 조교가 와서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은 이 자꾸 학과선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저는 학기 초에 한 번 정도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물품을 개별 수용하지 않고 대덕캠만 별도로 정해서 지금 물품이 있을 경우 학교에서 운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미 저희 총장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바기는 한데 이게 많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또 이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과 조교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사실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담이나 행정공백이 생겨서 학교생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입시와 관련된 것들을 학과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공체험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조교 한 명 갖고는 대응을 못 합니다. 물론 교수들이, 학과장님들이 이제 엄청 애를 쓰고 계시는데 학과장님들이 접근할 수 없는 또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가 하는 일이 입시하고도 많이 관련이 돼서 이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부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 디바이오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이걸 좀 우리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인지도를 높이고 신입생 총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면은 연구 역량이 있는 교수들을 충원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캠퍼스가 지금 퇴임 교수 대비 정년 신임 교수의 미충원이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입 교수님들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학과 교육이나 연구의 품질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우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업적평가 개선인데요. 지금 이제 이공계 논문을 쓰기가 참 쉽고 병상대 논문은 엄청 어렵다. 이런 그 선입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병상대 교수님 쪽이 이분이 세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공계 SCI 논문이라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SSCI에 비해서 계제도가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언제부턴가 그렇게 처음에는 같았다가 지금 50%로 떨어졌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현실화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저널에 낸 사람을 좀 더 대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좋은 저널이 뭐냐, 임팩트 팩터가 큰 거냐, 그렇게 임팩트 팩터로 따지면은 분야별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연구자가 적은 데는 아무리 좋은 논문이라도 임팩트 팩터가 낮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완하는 걸로 JCR이 있어요. 분야별 상위 저널 퍼센트가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저널 가중치를 둬서 업적을 좀 계산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연구재단 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 교수님이 이제 특히 저희 과가 이제 3년 안에 7분이 나가고 이미 나가신 분이 4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명예 교수님의 강의와 연구가 이제 계신 교수님보다 더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됐어요. 지금 명예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3년 안에 지금 강의가 가능하신 분이 6, 7분입니다. 그런 분이 학부 강의를 다 맡으시면은 이제 물론 대우도 해드리고 강의도 하시고 싶은 거 하시게 하고 그러면 좋기는 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명예 교수님들이 강의만 하신다면 교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퇴임 교수님이 많아지시는 경우가 있고요. 연구 공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명예 교수님의 연구가 학교에 어떤 베네핏을 주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직무 발명 같은 거에 대한 그 돈을 학교가 얻을 수 있게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하셔서 학교가 유명한 교수님은 연구를 시키되 학교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그 다음에 나머지 젊은 교수님들도 저 교수님이 계셔서 안 계신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변무교수와 명예교수는 이제 저희 특히 생자대에 해당이 많이 돼서 제가 특별히 올렸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변무교수님으로 바이오제약공학과 학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바이오제약공학과는 신산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지금 교수가 이렇게 주는데 3분이나 변무교수를 지금 발령을 했는데 이 변무교수의 발령 연한이라든지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으시면 공지를 해주시고 없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드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교수 연구에 대한 것도 기준을 내규가 있다고 이제 그때 말씀을 하시던데 연구비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셔서 퇴임할 교수님 중에도 계속 연구를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좀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이걸 좀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은 저희가 2006년에 여기 온 이래 15년 동안 계속 이제 건물이 셉니다. 비가 오고 나면 다음 날까지 물이 새서 이제 여기저기 물을 받쳐놓는데 이건 학교로서는 많이 그동안 애를 써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나 교수님들이 여기 전주해서 연구나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시설 투자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관 사고 발생으로 1층에 있는 연구실에서나 강의실에서는 기기가 침수되거나 연구 샘플이 디프리저가 나가서 연구 샘플에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도 보면은 제가 어제 받아서 이걸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우리 대학도 원래 뭐 사업체는 아니지만 수익 구조 다변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항목으로 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평의원에서도 대학이 무슨 돈을 버냐 이제 이런 말이 돼 있었는데 저희도 가속적이면 이 대학 캠퍼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하나는 생명과학연구소의 배력 캠퍼스인데 두 번째는 헬스장 운영 재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현재 이제 기획처장님한테만 지금 제가 살짝 기증을 했는데요. 진행 중이어서 어떻게 될지 이제 적절한 시기에 총장 이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2년간 사무실 몇 평, 영실 200평 정도의 공간 임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 그룹이 7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교수가 한 분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30평이면 한 7개 연구 그룹이 들어올 정도인데 임대료가 좀 비싼 걸 알고 있어요. 임대료 수익 창출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시면 현장 실습은 다 받겠다. 100%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캡선 디자인을 공동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산학연 공동연구과를 활성화하는 단초로 사용할 수 있다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기획처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제가 이거 오늘 발표하기 전에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생공연회에서는 만약에 한남대가 공간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학교에서 정하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헬스장이 폐쇄되어 있는데 이 주변에 사업체나 벤처기업 이런 분들의 사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업무 보고는 마치셨는데 아마 시간이 맞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답변할 내용들이 있으면 또 답변을 제가 본부에서 좀 해주셔도 될 것 같고 혹은 학장님이 보고한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또 학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대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제가 마무리 좀 이따가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아무래도 인력 문제가 교수님 출연하는 문제. 이건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또 교수님이 많이 게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력, 좋은 인력들이 좋은 교수님들이 초빙돼야 사실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신경 써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시는 교수님들을 어떻게 일거리 시키냐, 그것도 제가 이제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이 정말 운동적으로, 열성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어느 순간서부터는 처음에 왔을 때는 예산도 세우기 힘들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시작했으면 어느 시점서부터는 절대 학교에 이런 것 어려운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우리가 하면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경쟁력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장학 조교 이런 문제 그런 학과의 행정을 위한 그런 일들은 기획처가 좀 면밀히 검토하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문제. 그래서 시설 저도 여기 살아왔지만 창문 틀도 바람이 막 불고 경우에 얼마나 춥지 모르고 그것도 개선 방안을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안 되면 내년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개선 작업을 하고 비 새는 거 참 저희 있을 때부터 고민 많이 했는데 이 방법론이 이제 지붕을 씌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방법 다 해봤는데 사실 지붕도 조금 씌울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비는 새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 좀 하고 그 외 세세한 문제들 저희들이 이제 그 여기서 건의 사항들은 부서를 줘서 고민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덕밸리 캠퍼스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플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본교의 이제 혁신 캠퍼스 혁신 파트가 여기가 만들어지고 대덕밸리는 이제 비바이오 랩허브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 1차로는 대전시에서 그 돈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굉장히 신문에 여러 가지 나와요. 그 1,500억 정도 아니면은 2,500, 그다음에 최근에는 신문에는 5천억까지 이렇게 투자해서 여기가 바이오 집적지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거다 하는데 여기에 공을 들인 이유는 사실은 그런 것이 들었으면은 대덕밸리 캠퍼스가 경쟁력을 갖기에 아주 가장 좋은 그런 표전이거든요. 그 우리 잘 알다시피 그 나노팩 카이스트 군에 있는데 제가 쓰려면 힘들어요. 거의 그거는 한 2,500억 정도가 투자됐는데 거의 다 카이스트가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학생들하고 지금 계약학과 이런 형태로 다 바이오 쪽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MOU를 저희들이 맺고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 이렇게 하고 주위에 있는 회사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쪽이 좀 바이오 소재 쪽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그리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임기가 이제 2년 남았는데요. 2년 동안 대덕밸리를 좀 공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떤 대학의 연구의 주체로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따로놓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어차피 죄송하지만 그 기획처장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여기를 키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한남대학교도 발전을 하겠다. 그거는 뭐 초에 의심하실 필요도 없고 하여튼 손이 안으로 옵니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래도 한 몇 개 분야는 전국 10위 안으로 딱 해서 한남대학교 이거 딱 하면 이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특성화 사업들을 꾸며 가본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것들이 활성화되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능한 어떤 자원을 마련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되겠다. 제가 학장할 때 그 특성화를 대덕밸리 특성화해서 그때 사실은 돈도 막 1년에 한 2억 정도 뭐 이렇게 아껴서 한 3년간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우리 생라대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교수님들이 사실은 별거 안 받아도 그 조금 뭐를 받으면 의무성을 느끼잖아요. 의무감을. 그러다 보니까 논문이 2배 이상 많이 나왔고 연구비도 2.5배 정도 이상이 나왔어. 이렇게 수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 교수님들이 하나가 돼서 마음이 이렇게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내야겠다 하는 것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교수님들이 보강해주고 또 있으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세한 것들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오신 분들이 발전하실 것들 좀 이렇게 교훈이나 기획이나 총장님들 말씀하시고 있으면 해주시죠. 먼저 그 조교의 건에 대해서 네. 학생들께 지금 조사해 주셔서 건의 주셨는데 뭐 작년에 이제 뭐 재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넘어갈 수 있었던 뭐 어떤 계기는 사실 인력 조정,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제 조교를 20명 이상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지금 예산으로는 한 10억 이상 세이브 효과가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뭐 긴축 재정이다 뭐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좀 학과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점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부담과 남아있는 조교들에 대해서 업무의 부담이 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학교 이제 그 내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교 배정의 원칙에 있어서 이제 그 입학 정원에 100명 이상 되면 이제 2명이고 100명 미만은 이제 1명이 이제 배정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명 시스템하고 시정과 화학과 이렇게 좀 2명씩이 현재 작년에 이제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생명 쪽하고 화학은 이제 기초 지원 때문에 이제 1명씩이 더 이렇게 추가로 있었던 거고 이제 시경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대학원 이제 그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좀 지원하는 형태의 2명씩이 좀 배정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원칙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한 명으로 하지만 이제 그 지원 입장에서 부속실에서 1명을 더 이제 티오를 줘서 거기서 이제 세 개 학과에 예산을 좀 담당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뭐좀 아쉽게도 이제 조교가 좀 구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4월 1일자를 좀 뽑으려고 3월달에 계속 추가 이제 2차 공고까지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5월 1일 기준으로 사람을 이제 뭐 사실은 여기 생나대 쪽 대덕밸리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자가 이제 좀 오면 가장 좀 바람직한데 이제 뭐 학과에서 잘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지를 이제 해서는 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오정동에서 좀 졸업자들이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좀 나와가지고 졸업자가 나와가지고 5월 1일자를 좀 배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까 학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거가 이제 영문과는 이제 그 입학 정원이 이제 100명이 넘고요. 그리고 영문과는 2개 학과로 이제 이번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1명 조교가 배정이 되는 거고 2명 배정되는 데는 경영학과만 이제 2명이 이제 조교가 배정이 되고 융합디자인학과나 이제 건축학과, 기계공학과 이렇게 있는데 기계공학과는 1명입니다. 자연감소로 지금 이제 1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학과는 이제 건축 인증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직원이 1명 좀 필요하다. 간호학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원칙을 얘기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학과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실험 필수비를 한 50%로 인건비를 내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50%에서 이제 직원 계약 직원으로 이렇게 좀 줬고요. 융합디자인 학과도 이제 그 실험 실습비 50%를 이렇게 좀 해서 거의 실습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도 또 학생들이 지금 또 현재 정원은 또꽤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계속 일단은 그렇게 좀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그 효율적으로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좀 한두 해 정도는 더 어렵지 않을까 그 적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이제 민원들이 좀 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TO 조정을 그 재정 상황이 이제 올해까지만 이제 하게 되면 좀 잘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 조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 들어서 대학의 재정적인 지원 이런 방향도 만들는데 사실은 그런 게 되면 일소에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특별 어떤 대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금 얘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건이 낮으면 이런 조건조 같은 것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저희들이 일을 맡았을 때 보니까 사실은 그 급여를 손을 안 대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략을 해나가고
해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거는 대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런 좀 어려운 굉장히 여기저기서 인력에 대해서 요구가 많은데 그것을 쉽게 풀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게 또 공학 인증 조교들이 공대에 사실은 이제 6개 학과가 2명씩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작년에 많이 의견을 좀 조율을 하면서 이제 자연감소로 저희는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다 해서 다 이렇게 좀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근데 다행히 또 공학 상위 인재교육 양성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쪽은 또 그 공학 인증에 대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센터에서 이제 4명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대는 나름 이제 뭐 좀 그래도 운영하는데 조금 승통이 좀 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쪽 데드밸리도 하나 지금 사업을 신청하려고 좀 하는데 잘 돼서 그것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좀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 어쩔 수는 없지만 좀 효율적으로 좀 잘 인력 활용을 잘하면 불편은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학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조교 한 명에 있어서의 불편함이라든지 재학생 불만이 가중되는 게 자리를 많이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류 낼 때도 직접 원본을 가서 내는데 각 학과별로 따로따로 낸다든지 한번 갔다 오면 또 조교 선생님들은 버스를 타고 가니까 뭐 그냥 반나절을 그냥 다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테면 일단 뭐 사업단이나 이런 것에서 원본은 뭐 나중에 따로 이렇게 받더라도 사본으로 뭐 이메일로 우선 이제 제출한 후에 일괄적으로 뭐 받는다든지 혹은 또 이렇게 막 예전에 중간에 배달을 막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또 배달 사고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효율화하면 뭐 학교 방침이 그러니 저희가 좀 그런 학생들의 민원 혹은 조교 선생님들이 자리를 비우는 거를 최소화시킨다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최선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돈 안 들이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 한번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배달하는 시스템을 좀 하루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네. 해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죠. 배달 사고가 어떤 이거 딴 데로 배달되는 보내는데 안 갔다든지 그런 그런 게 것들인데요. 직접 안 되니까 버스에다가 이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 배달을 시키는 원래는 거잖아요. 여기 대학 사무실에 행랑이 있어서 다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부서로 그걸 또 다 디스트리뷰션 해야 돼요. 배분했을 때 그게 잘못되는 경우가 그래서 저희 목적은 조교 선생님들이 가급적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여서 자리를 많이 지키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한다면 좀 많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창시나 무슨 뭐 근로학생을 하나 좀 전속으로 해가지고 네. 뭐 시간대를 다 정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걸 책임지게 그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네. 않도록 하고 거기 본교에서나 여기 와서도 나눠볼 때도 확실하게 부서별로 네. 나누는 작업까지 완료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오정동에 핫코너를 하나 두고 여기도 하나 두고 거기 있는 분이 책임지고 딱 분배를 하면은 아무래도 조교가 움직이는 걸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경험했죠. 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반나절 걸려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학생들이 와서 뭐 물어보려면 이제 없고 자리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네.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해서 이게 아마 학장님도 그런 말씀을 교무위원회에서 하셨다 그랬는데 조교가 자리를 거의 비우면 안 되거든요. 지금 한 명이기 때문에 둘일 때는 하나가 자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받으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본부에서 뭐 교무 학사 취업팀 뭐 실습 막 오는데요.
추가적으로 뭘 하면 이제 학과장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차피 조교 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아무리 이제 교육처장님 작년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교수님들이 일을 좀 돌면 되지 않냐? 되죠 물론. 근데 도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오는데 대응을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충남여고 온다는데 저기 뭐 저기 입시 무슨 뭐 엑스프로 한다. 아무도 못 나가요 지금. 조교 갔다 한 명이니까.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업무가 좀 안 들어게 왜 안 들어가나를 한번 보시면 그게 제 문제거든요. 아니 그래서 대표로 아까 그 저기 조정님 뭐 근로학생이라든지 누가 이 일을 이쪽에 어떤 좀 확연소 같은 게 있고 그 일을 좀 대신해주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아까 교수장님의 어려움이 지금 조교가 안 구해진다 그랬는데 지금 그거는 예견된 거예요. 지금 제가 작년에 나가는 조교 선생님들 얘기 현장에서 들어보면은 둘이 하던 걸 하나가 한다?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쫙 있어요. 근데 뽑는다? 안 와요. 가면 큰일 났다고 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런 근본적인 분위기부터 좀 잡아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가면 난 죽는다 그러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 플러스를 하나 더 하면은 지금 한 5년 언제까지죠? 여기 산단 직원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그 같은 맥락인데요. 모든 연구비 제출고 할 때 다 직접 가서 제출해요. 그래갖고 누군가는 똑같은 상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연구하는 교수님 제일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왜 다 빼가지고 본부에다가 계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개선 방안을 한번 좀 잡아주세요. 맞아요. 한 분이라도 와서 저도 좀. 매달 제가 갔었네요. 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여기 좀 와서 계시면은 부서가 안 와도 좋으니까 누가 대표로 하나 와 계시면 좋겠어요. 네, 학과는 몇 학과 묶어가지고 네. 그룹 한 두 그룹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정도가 지금 맡고 있는데 위치가 이제 저쪽에 오정동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그 전에 여기 있어요. 그 전에는 여기가 쭈르륵 가서 내면 되는 거를 지금 날 잡아서 셔틀버스 기다리고 대원생 응원 가야 돼요.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돼도 많이 효율적이 됐어요. 좀 변동시킬 수 있는지 그건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부속실에 한 분 안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어렵고요. 부서가 움직이긴 아마 뭐 효율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연구 하시는 교수님 많이 계시거든요. 네, 알죠. 네. 그리고 이 조교들이 찾으면 5시 넘으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내려 5시 20분 셔틀이 막차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오전에 시간을 세이브하려고 그 차를 타고 와서 서류를 내고 그리고 퇴근을 거기서 하더라고요. 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난리가 나요.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하냐고 또. 그래서 한번 개선 좀 방안을 좀 만들고요. 그래, 조금만 개선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료들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받고 나서까지 답변을 드려요. 이렇게 각 부서에 대해서 네.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각 이제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걸 갖고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네.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네. 그런 문제들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2시서부터 공개해서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1분만 하나. 예, 예. 어제 저기 학장님이랑 자료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전인기형 강의 비율 때문에 한번 저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계산 산식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우리 거가 우리 교수님들 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94%지? 94%밖에 안 그래서 보니까 돼서 어떤 일이 알아보라고 있냐면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기 외부 강의 하시는 분이 이렇게 교직 과목 때문에 우리 겸임 교수 그분이 3학점이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아마 같은 거 다 이제 다른 과들도 해당되는 문제일 텐데요. 명예교수 지금 당장 언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명예교수님들이 생기면 강의를 교수를 못 뽑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교육하고 그거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건 강의만 해결되는 이제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명예교수는 전인기형 강의 비율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과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학과 개설 과목이 계열기초라든지 공통 과목이 막 있어요. 그것도 우리 학과로 개설이 돼 있고 안 했다고 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확인을 한번 해봐 주셔도 예를 들어서 대학 수학 우리 학과 교수님 못 하잖아요. 그거 니네 과 하는데 안 했으니까 깎고 그래서 저희가 94%가 나와서 그거는 좀 불합리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저는 한 번도 우리 과 교수님들 강의 다 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런가 해서 보니까 낮이냐고 막 그래요. 다른 학과들도 해당될 것 같아요. 한때는 몇 년 전,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전인교원 강의 비율을 100% 맞추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강사법이 새로 생기고 이러면서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그렇게까지는 타이트하게 컨트롤하지는 않습니다. 매번 오히려 나오니까. 명예 교수님들이 한 과목이라도 맡아주면 그것도 저희과는 저 식으로 아까 그 교수님 저런 비율로 나가면은 나중에 전인기형 강의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네.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예 이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뭔가 좀 예외적인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학장님 잘 준비해 주셨고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것들 잘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학과장님 도시락 네. 가지고 가셔요?